1층은 카페가 있고요. 2층은 이제 생활하는 공간, 3층이 이제 제 작업실입니다. 개방감이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북동에서 첫 번째 양옥집이래요. 1961년도에 지어진 집인데 역사적인 집이네요. 건설회사 회장님 댁이었었는데 가족분들도 여기서 다 태어나서 사시고 제가 두 번째 주인이 된 거죠. 이전 주인의 가족분들이 지금도 종종 찾아오세요. 이 집의 역사들이 좋아서 외관은 전혀 손대지 않고 그 담벼락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파스텔 톤처럼 숨은 벽화는 뭐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아이들이 여기 올라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한 6살, 둘째는 한 4살. 화들짝 놀라긴 했지만 저는 좀 좋았어요. 계속 그려봐라. 더 신나서 막 그린 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장인어른께서 지우신다고 이걸 지워서 이게 번진 거예요. 그랬더니 더 효과가 좋아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그려요. 요즘에 게임기 갖고 싶다고 요거 만들어 갖고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게임한다고. 바로 안 사주시나 보다. 윤 핸드메이드 모과청?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딱 맞는 자리에다. 며칠 동안 몰랐어요. 네. 음악 들려보니까 이제 너무 귀여워갖고. 신혼생활을 아파트에서 했는데 네. 그땐 되게 편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주택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빗물이 막 튀어서 들어온다든지 막힌 거 뚫어줘야 되고 눈도 다 쓸어야 되고 맞아요. 자연과 인간의 갈등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아름다움도 존재하고 아이들 키우기 진짜 좋은 동네거든요. 오후나 저녁 되면은 아이들이 길에 나와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치킨집에 앉아서 치킨집에 앉아서 네, 맥주 한잔 하면서. 네. 덴마크 북유럽 가구하고 이케아하고 살짝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뭐 이케아도 그 북유럽 가구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스웨덴이니까. 네. 예. 붙박이 가구도 그렇고 네. 이 가구들을 오. 덴마크에서 이제 빈티지 가구를 수입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보여주는 거 중에서 이거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사왔죠. 네. 저 피아노에도 자꾸 눈길이 가요. 정말 오래된 피아노인데 네. 그 친구 아버지가 80년대에 사주신 피아노를 집에 계속 갖고 있다가 이거는 팔기가 마음이 좀 그렇다.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줬어요. 딱 언뜻 보면 애기들 방 같은데 또 어른 방 같기도 하고. 네네. 정체성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가족이 지금 한방살이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과 방을 분리하지 않고 네. 그냥 다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고치셨는지 궁금해요. 설계 도면을 다 만들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다 그렸어요. 도면을 한마디로 친다는 건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렸을 때부터 선배님들이 인테리어 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인테리어 일을 가서 도와드리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조속과를 나왔다 보니까 뭐 목공, 용접, 숙하고 전 재밌어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놀이 같은 거였죠. 2017년도 대기업에서 창의적인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 하셨었는데 예술가한테 맡겨보자 해갖고 만든 적이 있었어요. 전체적인 이제 디렉팅을 한 거죠. 가장 특별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형화된 공간이 아니고 효율적인 공간도 아닌데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 되고 진짜 어떤 동네 같은 느낌으로 좀 만들었어요. 그 기업에서 굉장히 만족해 했었고 다른 공간들도 몇 년 동안 해외 샌프란시스코, 뭐 베를린, 베이징, 텔아비브 오피스 디자인 총괄을 한 적도 있어요. 골목 투어면 스케일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은 한 1000평 정도, 건물 공간이 한 550평.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획을 했죠. 뭐 조명, 조도, 뭐 가구의 모양, 디자인, 그리고 동선, 광장도 만들고.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나무의 온장 사이즈가 2440mm거든요. 그 길이를 다 살려서 만들었고 무늬목 작업을 직접 했어요. 목공을 할 줄 아니까 할 줄 아는 게 이렇게 마루하고 같은 결로 좀 하고 싶어갖고 광폭 중에서도 이쪽에 면적이 넓은 것 같은데요? 예, 이 업체에서 처음 수입을 한 것 같아요. 넓은 것들이 좀 굉장히 고가인데 맞아요. 네. 저렴하면서 합리적인 그런 마루로 가성비 아이들이 둘이고 해서 네 식구다 보니까 변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익스텐션이 가능한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전체 식탁이 굉장히 커져요. 북유럽 가구들을 보면 생활의 질을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많이 쓴 맞아요. 티가 나요. 네, 이게 해져 있으니까 뜯어내야 되잖아요. 풀으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봤죠. 처음에 순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마음 편하게 5-6시간 정도 걸려서 시간 날 때 하나씩 한 거거든요. 하나 남았습니다. 옛날에 그 써니 그런 80년대 영화에 나올 법한 수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바스락바스락하죠. 바스락하면서 약간 지지직거리면서 네네. 근데 정감이 있어요. 느낌 있다 작가님도. 요즘 나오는 오디오들은 소리가 선명하고 쨍하잖아요. 몽글몽글하고 되게 바스락거리고. 부드럽고 바스락거리고 네. 더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전에 추파춥스를 너무 좋아해갖고 편의점만 가면 추파춥스 떼갖고 계산해달라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걸 하나 그냥 사놓고 마음대로 먹게 하자 갖다 놨죠. 자유를 줬죠. 어느 순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다. 아이들한테 뭔가 절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넘치게 만들어 놓으면 용돈도 그렇게 막 풍족하게 항아리에 막 이렇게 가득 쌓아놓으면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야. 구석구석 사랑스러운 예술 그림이 쏙쏙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유니온 아트페어라고 알아요. 젊은 작가들을 위한 아트페어를 네, 네. 최두수 작가님하고 같이 만들어서 거기서 나왔었던 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사서 모았거든요. 그 작가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니온 아트페어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젊은 작가 두명문 역할을 해주니까. 재밌게 잘 논다 평가를 받았죠. 네. 지금 막 시작하는 작가들이 설 무대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진짜 훌륭하신 분이네요. 작가님 저희 채널 좀 보셨어요? 오늘 또 337이라고 3배로 일상에 필요한 어떤 오브제나 작품들을 만드는 송예진 작가님인데 우리 작가님이 젊은 작가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또 애정도 있고 소개하는데도 마음을 갖고 계셔서 준비해봤습니다. 3배는 모직인데 거기에 오치를 하니까 예. 형태가 딱 굳어지면서 네. 뭔가 견고해 보이죠, 그죠? 이거는 그냥 이대로 존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뭐 이렇게 커피 믹스 마실 때 에이스라도 올려놓고. 나름 또 잘 어울리는데요. 이 팝스러운 분위기와도. 짝짝짝짝짝. 말씀드렸었던 그 친구가 수입해준 네. 가구예요. 그래서 부엌장인데 모든 게 다 같이 함께 믹스되어 있는 장으로 쓰고 있죠. 빠져나오는 그 느낌이 예. 되게 편안하면서 좋은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명문대 졸업장? 석사학위 논문 제목이 작가님의 작업 세계를 더 직관적으로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디어 기반의 예술 작품들이 나오면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카메라의 탄생, 영화의 탄생, 기록의 방식의 전환, 컴퓨터 기반의 예술 작품들도 등장하고 그런 흐름들을 담은 깊게 하진 못했지만 깔끔하게 만들었고 이 집에 창문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창문이 총 28개가 있습니다. 샤시를 새로 했거든요. 그게 제일 또 비싸니까. 네. 그 사이즈가 다 다르고 그래갖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집의 또 유니크함이기도 하고 여기 계단이 원래는 더 넓었는데 계단을 하면서 벽이 두꺼워져서 좀 좁아졌죠. 이 작품 너무 귀여워요. 과거부터 있었던 어떤 용도를 상실한 전통이라고 불리우거나 관광 상품 같이 되어가고 있는 그 전통이란 말이 이렇게 슬프게 들리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용도를 좀 만들어주는. 이건 좀 상징적으로 한번 표현한 거죠. 네. 전 세계의 신들이 네. 또 다 나와가지고 예. 밍글링 되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화 정체성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종교적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기억과 기록으로서 그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게이트로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훔볼트 뮤지엄에 있는 아시아 유물을 제가 3D 스캐닝 해와갖고 다시 프린팅한 작업이고요. 3D 프린터로. 네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가상의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번 했었죠. 여기가 되게 뭔가 상징적이에요. 마란츠 우리 시대 제일 비싼 오디오 브랜드 중에 하나였고 자개함이 있고. 자개함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황학동에서 2012년도에 물건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네. 어떤 할머니께서 이 자개함을 놓고 팔고 계셨어요. 약간 그냥 길에서. 자판을 네네. 깔고. 앉아서 그냥 자개함을 딱 만졌는데 할머니가 5만 원 딱 이러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가 궁금해서 열었는데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그거 버리고 이 통 쓰면 돼 이러는 거예요. 자개함도 멋지긴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의미가 컸거든요. 시대의 기록이니까. 네네. 네. 그래서 4만 원에 주시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쫙 펼쳐봤는데 한 분의 인생이더라고요. 베니스 비엔날레 때 3대의 이야기. 그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의 세대를 맡은 장본인이 이분의 삶이죠. 와, 4만 원이 가져다 준 기적.
상학동이라고 하는 곳이 거리의 박물관처럼. 예, 그곳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어떤 폐기물이 되어져서 버려져서 쓰레기로 가지 않고 거기서 한 번 더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마치 어떤 구천을 떠도는 영혼같이. 그래서 저는 그런 태도로 물건들을 좀 보거든요.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게 와. 여기가 이제 화장실 공간인데 독특했어요. 이 집에 안 어울리게 어떤 덩어리가 있어서 여기를 좀 포인트로 해야 되겠다 해갖고 무늬목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페인트를 칠했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일부러 무늬목을 해서 저는 페인트를 딱 한 번만 얇게 칠해서 나무의 결과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게끔 하려고 했는데 페인트 반장님이 그걸 다 없애려고 계속 칠하셔가지고 제대로 전달 안 드린 저의 불찰이죠. 근데 이뻐요. 네. 약간 이거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요? 16년 정도 제 작업실에 항상 있는, 그래서 어딘가에 저의 작업실 풍경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 소파는 항상 사진에 있습니다. 테이블은 유명한 디자이너의 제품인데 맞아요. 그 소파도 같이 세트로 있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쓰던 책상이었거든요. 점점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색연필만 해놓고. 그래서 더 관리를 잘해주신 분한테 당근으로 전해드리고 그랬구나. 얘는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작업 테이블이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보고 진짜 깜짝 놀라시죠. 야구공에 계속 눈길이 갑니다. 이거를 2008년도에 작업을 했는데 대형마트가 한국에 막 들어와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대형마트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봤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러면 이걸 마트에서 사가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할까? 대부분 다 똑같을 거예요. 생닭을 사가신 분은 그걸 씻어서 백숙을 하시거나 닭도리탕을 하시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매뉴얼화되어 있는 삶의 행동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저항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소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눈으로 봤을 땐 야구공이라고 하는 걸로 인식하지만 닭고기로 만든 거죠. 그래서 닭을 사와서 갈아내서 다시 야구공으로 붕어빵처럼 만들어가지고 닭고기 야구공. 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소비자가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걸 발견해낸 거죠. 대형마트에서 있는 제품을 사와서 재가공해서 최종 생산자가 되는.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상도 받고 베니스 비엔날레 가게 된 것도 이 작업 덕이죠. 저는 작가님 되게 조용하시고 모범생처럼 보이시는데 모든 작업들을 보면 모든 걸 배우고 그 원류로 막 쫓아가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막 동남아시아 막 휘젓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시리즈 중에 제가 메이드 인 아시아, 타일랜드, 뭐 미얀마, 맞아요. 인도네시아 다 했잖아요. 이제 한국 시리즈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집신인데 제가 민속촌을 찾아갔어요. 집신을 삶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지금 집신을 삶고 있는 사람이 아예 없는데 민속촌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공적인 공간 안에 남아있는 것인가 이거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를 인터뷰하면서 이분한테 배워야 되겠다. 집신 삶는 법을. 네, 그래서 저를 좀 가르쳐달라. 받아달라고 제자로 그랬더니 이거를 가르쳐달라고 한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한 2달 동안 내려가서 이제 집신을 만들었죠. 최근에는 이제 AI 시대다 보니까 데이터가 생명체처럼 인류가 최초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메이드 인 시리즈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정보의 조상은 누굴까? 종이와 잉크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치홍 한지장님이라고 무형문화재신 분 계신데 괴산에 계신 그분 찾아가서 한지를 또 배워서 만들고, 한상묵 묵장님이라고 한국의 유일한 분이세요. 대한민국의 먹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이. 그분한테 가서 배워서 만들고 종이와 잉크를 가지고 작업을 했죠. 책장은 또 왜 이렇게 미니멀하면서 멋있나요? 예, 알루미늄. 공장 같은 데서 많이 쓰거든요. 그 재료를 가지고 선반을 만들고 위에 철판 얇은 거를 따로 맞춰서 선반으로 쓰고 있죠. 너무 멋있네요. 프로파일만 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저는 완전히 딱 맞췄잖아요. 2개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되는. 진짜요? 네. 이거 보시면 난리들 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조립을 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피카소가 있고. 어렸을 때. 작가님이 그리신 거구나. 네네네. 작가님의 원래 꿈이 만화가셨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림 그려주고 자기가 이야기를 짓기도 하고 다음 편을 돈 받고 팔고. 그때부터 아주 총명하셨던. 미디어 작업하고 조형적인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전자회로 이런 게 있군요. 예, 코딩 작업해서 AI 카메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로보틱스 같은 간단한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저런 새 같이 흙 작업 같은 거 하는 테이블이기도 하고, 항상 제일 정리가 될 수가 없는. 그러네요. 작가님 작업 세계가 진짜 방대하네요.
개념적인 것들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형식은 그 개념에 제일 잘 맞는 형식을 찾아서 쓰고 있거든요. 다양한 거를 다룰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직접 다 배워가지고 투박해지기도 하지만 배우는 즐거움도 있고. 한국 미술계의 르네상스맨. 아이고. 우리 작가님. 아니, 이렇게 앞에 오면 저를 쳐다보죠. 제가 가면 따라옵니다. 아, 저 안에 어떤 전자회로 시스템이 들어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얼굴을 인식하는 AI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시켰어요. 사람 얼굴만. 그래서 따라오게. 네. 이제 여기 있는 작업은 다 저렇게 넣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트릭을 이용해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시선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문명 이후에 혁신적이었었던 우리의 삶을 바꿨었던 제품들을 켈로그 콘프레이크라든지 최초에 대량 생산된 설탕, 눈으로 본 걸 처음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필름 이런 제품들을 하고 있고 깨어난 사물 시리즈라고 해서 생각했어요. 인공지능의 탄생을 거의 뭐 전기의 발견 같은 거하고 버금가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사물들이 점점 인간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내비게이션 때문에 우리가 길을 모르게 된 것처럼 사물들이 우리를 좀 쳐다보고 있는 시선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1층 같은 경우는 저의 인생 파트너인 구이선 디자이너와 같이 공간을 만들었죠. 네. 오래된 책상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전에 사셨던 그 회장님이 사용하던 책상인데 그 책상도 이제 철거를 하는 품목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 자개장처럼 그 책상을 버리면 그 기억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그대로 있어요. 원래 이 집을 설계하고 만드셨던 분의 책상이 그대로, 그 분이 쓰셨던 노트도 그대로 있고 볼펜, 작은 물건들까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 TV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굉장히 좋은 디자인의 쉐리프 TV. 제가 아는 디자이너 분께서 총괄을 하셨어요. 원래 디자이너가 한국에 왔을 때 저도 같이 만난 영광을 누렸어요. 그리고 한번 같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저한테 이런 그림도 그려주고 사인도 해준 어떤 포스터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좁아요. 조금 더 확장된 느낌을 주면서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3면을 다 거울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인피니티한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조명도 SF적인 조명을 좀 쓰고 싶어서 반짝반짝반짝. 손님들이 되게 좀 즐거워하세요.